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공황장애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공황장애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고 또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방송 들으시면서 뭐 궁금한 이야기나 정의열 선생님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TB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근데 공황장애가 정확하게 뭐예요? 공황이라는 게 한국말로 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뭐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런 분도 있는데 그 공항이 아니죠. 공황인데 네. 이게 좀 이상하죠. 영어로는 패닉인데 조금 더 와닿습니다. 패닉. 뭔가 패닉이 됐다 이런 거. 그래서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게 자꾸 반복되는 게 공황장애인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극도의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몸으로 나타나서 막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대고 막 죽을 것만 같고 미칠 것 같고 이런 극단적인 공포 증상을 보이는 병이다. 이렇게 대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공포 현상을 보이는 공황 발작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 네. 그게 공황 장애인 거고. 네. 근데 이게 공황 장애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소위 뭐 연예인병이다. 그쵸.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겪는 병으로 또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유명인만 좀 겪는 증상이에요? 그거는 아니고 굉장히 흔해요. 보통 이 공황 장애는 한 2%에서 5% 정도가 경험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공황 장애까지 아니어도 딱 한 번 그 공황 발작을 경험한 빈도는 뭐 10명 중에 1명 이상은 되고 그다음에 정신과에 가기보다는 이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심장내과나 일반 그런 내과에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몸이 아픈 건가 싶어서. 예, 예. 근데 또 진짜 막상 가면은 문제 없다고 나오고. 그럼 그렇게 죽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실제로 당사자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사자한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큰 극심한 공포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네. 이게 왜 요 근래 들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뭐 예전에는 없던 건가요? 항상 있던 거지만 제가 이런 뭐 라디오 방송에서도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 세로토닌 호르몬 불균형이나 뭐 타고난 유전이나 아니면 뇌에서 불안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네.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요인이 뭐냐면은 항상 그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어떤 갈등, 뭔가 스트레스,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막 억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불안으로 팍 폭발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은 이유가 공황장애의 특징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을 것 같은 공포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특성이 뭐냐면 뭔가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 내 행동을 내가 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분들은 뭐냐면은 이 녹화 중이거나 생방일 때 그거를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강박으로 오는구나. 예, 그런 거에 더 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공황장애가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편도체, 뭐 전두엽 문제,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 건데 네. 이게 뭐 공황장애 취약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지 뭐 이게 성격에 영향도 있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취약한 게 뭐냐면은 다른 질환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렸을 때 뭔가 극심한 불안을 겪은 경우 흔한 게 이별 불안입니다. 애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이별하는 불안을 경험하는 거, 부모님이 이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불안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학대받은 거, 신체적인 학대이기도 하고 성적인 학대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불안에 대한 감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공황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자꾸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참고 견디고 숨기고 티 안 내고 이러다 보면 결국엔 이러다가 확 올라오는 거 그런 게 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제가 이런 방송을 항상 하는 이유도 평상시에 자신의 심리를 잘 이해하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참지 마셔라. 네, 자연스럽게 여겨라. 우리 3153님은 운전 경력 25년이신데 한 10년 전부터
갑자기 운전할 때 평지가 아닌 그 고가다리 위나 고속도로 고가위를 달릴 때는 난간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나타나요. 이것도 공황장애인가요? 이거는 이제 고가나 고가위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이제 고소공포라고 하고 네. 특정 공포증 예전에 저희가 세 개 이런 거 이제 예전에 김혜지 아나운서랑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런 특정 영역에 있어서 공포를 극심하게 느끼는 게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소공포인데 이거는 그 고소공포여도 그 반응이 공황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특정 공포증도 그렇고 사회불안장애도 그러고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그러고 그런 불안이 확 올라오는 양상이 공황 발작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황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경험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고가를 달리지 않더라도 이 운전하면서 갑자기 공황 증상이 발생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너무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거 역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운전하면은 불안을 느끼면은 안 되잖아요. 그쵸. 뭔가 항상 긴장해야 되고 통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는 거죠. 이분은 또 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쵸, 업이니까 더 피할 이제 수가 스트레스를 없고.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이렇게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공황장애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안과 공포가 몸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이건데 그 진단 기준상에 보면은 13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를 이제 공황장애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그다음에 땀을 흘리는 거, 그다음에 몸이 막 떨리는 거, 그다음에 숨이 답답한 느낌, 질식감, 그다음에 가슴이 통증, 그다음에 오심, 이렇게 토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기증, 그다음에 열감이나 아니면 오한 그리고 뭔가 신체적으로 뭔가 감각이 이상해지는 느낌. 그다음에 비현실감이라고 해서 여기가 어딘가 막 그런 멘붕 같은 게 오는 느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러다가 내가 통제력을 잃을 것 같거나 아니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두려워지는 거. 네. 그다음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 13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공황장애로 진단을 해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갑자기 이유 없이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네. 저의 경우에는 갑자기 뉴스 이제 생방하러 들어갔는데 네. 너무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뭐 단순히 가슴이 답답하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공황장애인 건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건 이제 불안한 반응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자연스러울 때도 많고 결국엔 정도의 차이인데 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양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자꾸 반복돼서 또 이런 게 나타날까 봐 미리 걱정하는 거,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미리 걱정하는 게 너무 크거나 또는 그런 것 때문에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까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운전을 안 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방송을 그래서 안 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회피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식의 이게 기간이 한 달 이상. 잠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한 달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나의 일상생활, 직업생활에 지장이 클 때 이렇게 진단을 해요. 네, 우리 지금 공황장애에 대해서 정우열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추후에 조금 음악 듣고 와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치료법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브랜드 칼라일의 Heart Content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 선생님과 함께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박수키 님이 환절기에는 공황장애 때문에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주셨거든요. 네,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공황장애 계절을 타요? 공황장애뿐만이 아니라 우울증도 그렇고 네. 계절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적인 기복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제 공황장애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사람별로도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피곤할 때 공황장애가 많이 생기고요. 몸이 좀 피곤할 때,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뭔가가 흥분할 때. 근데 이제 환절기 때 그런 감정 기복이 있다 보면 흥분을 또 잘해요. 그래서 공황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성행위 할 때도 그러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답답해지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상황이 일상에서 일상적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일상을 넘어서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가슴이 헬스예요. 러닝머신 뛰면은 두근거리는 게 당연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너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크게 느껴지면서 과해지면서 공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슴이 두근거릴 만한 상황이 유발인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곤할 때 또 그게 조절이 잘 안 되고
감정적으로 흥분할 때, 그다음에 흔한 게 사우나. 그래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발작이 있는 기간에는 사우나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사우나 가면 당연히 답답한데 그거를 공황 증상으로 또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는 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 숨이 뭔가 막힐 만한 상황은 조금은 좀 그렇게 심할 때는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근데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양면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자꾸 피하다 보면 괜찮은데도 자꾸 피하는 식으로 점점 또 회피로 넘어가요. 근데 네. 이게 참 양면이 있어요. 내가 힘든데 그 상황을 이렇게 정면 돌파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치료법이 바로 정면 돌파이기도 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맨땅에 헤딩으로 정면 돌파는 아니고 약도 주면서 불안 자체의 레벨을 낮추면은 똑같은 돌파를 해도 이전보다 수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치료라는 게 있는데 교육이 하는 건데 뭐냐면은 공황 증상이 있을 때는 그 당사자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공황 장애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계속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에 공황 장애 발작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고비가 딱 10분이에요. 보통. 이런 게 점점 생기지만 갑자기 이런 불안이 생겨서 진짜 극심한 불안은 보통 10분밖에 안 가요. 10분만 좀 견디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자꾸 돌파를 해야지 경험을 하는 건데 괜찮구나 별거 아니네 또는 이제 그때 약 미리 준비했다가 한글한테 그때 한번 먹었더니 바로 잠잠해지네 별거 아니네 이런 경험을 해가면서 내 머릿속에 괜찮은 거다라는 게 딱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고. 불원산 정 여사님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비슷한 증상을 보이냐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공황장애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따로 물론 단독 질환이긴 하지만 공황장애의 중요한 공황 발작이라는 거는 우울증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극심한 불안이 우울증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회불안장애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심하면은 공황으로 나타날 수 있고 무대공포증도 공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아까 고소공포증도 공황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증상이에요. 불안한 증상. 그래서 공황장애로 진단하려면은 우울증이 아니고 딴 게 아니고 그냥 공황 발작만 자꾸 반복되는 거 아무 때나 막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네. 그런 게 공황 장애입니다. 그러면은 이 4708님처럼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갑자기 의기소침해지는데 이것도 공황 장애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그냥 의기소침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사람이 많은 공간만 가면은 너무 불안해지고 내가 뭔가 쓰러질 것 같고 쓰러지면 도움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파국되면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게 광장공포증이라고 해요. 이거는. 근데 이게 공황장애랑 많이 동반이 같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람 많은 곳이 이제 그런 어떤 길거리일 경우도 있고요. 네. 지하철 같은 사람 많은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불안이 확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이 뭐 많은 데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불안감이 지속될 때 공황 장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에는 불안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내가 이 정도가 너무 심한 게 문제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느낌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선은 평상시에 내 몸 관리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피곤해지면은 자꾸 생긴다. 잘 생길 수 있다 말씀드린 거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술을 많이 먹은 그 다음날 많이 생겨요. 술을 많이 마시면 과음한 다음날 보통은 술을 먹는 이유가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이럴 때 술을 많이 먹어서 실제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이게 좀 오래 가고 치료를 안 받고 그렇게 계속 방치되다 보면은 알코올 의존이랑 많이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임기응변으로 술을 먹어서 좀 안정을 찾는 건데 문제는 술이라는 게 그때는 편하지만 다음날 반동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불안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안을 이겨내려고 약물이나 그렇게 술에 의존하게 되면 완전 생활이 무너지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더 악화가 되는 게 흔해서 공황장애 자체도 물론 힘들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그게 진짜 힘들어요. 우울증으로도 많이 이어지고. 그러면 좀 평상시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스트레스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평상시 자기의 다양한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잘 인식하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훈련. 남들한테 표현하고.
조금은 이게 본인이 마음이 힘들다는 걸 누구에게 고백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인정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을 좀 제대로 봐야지 그래야 좀 고칠 수 있는 증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은 공황장애가 있으면 당사자가 우선 제일 힘들지만 가족들이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고 해야지 사실은 나아질 수 있는 건데 가족들이 문제가 가족들도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지쳐가지고 또 이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외출할 때 자꾸 불안해지고 혼자 있다가 확 올라올까봐 자꾸 어디 뭐 마트 갈 때도 자꾸 같이 가자고 막 가족한테 이러니까 가족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가족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식으로 악순환이 돼서 더 고립이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보통 이제 공황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약을 많이 드시긴 하던데 근데 좀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는 건지. 모든 병이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이 50%가 안 되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파가 커져요. 뭐 알코올 의존이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의 영역이 작아져서 공부에 지장이 있고 또 일에 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고립이 많이 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나아요. 치료를 잘 받아도 아주 드문 경우에는 또 계속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금방 잘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관리를 잘 하게 되고요. 그런 거를 교육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심채연 님도 맞아요. 먹을 때는 좋지만 약을 먹을 때는 좋지만 더 안 좋아지고 빈도도 잦아지더라. 네, 이제 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우선은 약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극심한 공포는 내가 마음을 아무리 편하게 가지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때 약의 도움으로 우선 불안만 줄여도 다음번에 내가 부딪히는데 좀 자신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극심한 불안을 약으로라도 좀 안 느끼는 기간이 몇 달 쌓이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패턴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다음부터는 또 공황이 잘 안 와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패턴을 안정된 패턴을 만들어가는 거를 하면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치료 이제 극복 방법도 그런 안정된 패턴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몸을 좀 규칙적으로 잘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 하나, 그다음에 평상시 스트레스, 감정 관리를 잘 하는 거.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공황장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뭐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다면? 공황장애가 사실은 연예인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되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어요. 하지만 좀 오해 같은 게 아직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네. 공황 발작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공황장애처럼 보이는 되게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요. 그냥 표면일 뿐인데 모든 거를 다 그냥 공황장애야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여기기도 해서 이런 공황 발작이 있을 때 내가 공황장애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불안장애일 수도 있고 그 근본을 잘 찾아서 해결해야지 그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공황 발작이 조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런 게 자꾸 반복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힌 느낌으로 일상생활 또는 학업 또는 직업에 문제가 진짜 크다. 그래서 자꾸 혼자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 된다는 분이 있으면 네. 꼭 치료받으면 낫거든요. 그럼 앞으로 남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꾸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기보다는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짜 공황장애인지 아닌지 진단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 네. 극복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이렇게 너무 끙끙 앓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극복이라고 하면 왠지 자기 의지로 뭔가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극복이라보다는 그냥 잘 낫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좀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에도 또 얘기 나누고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힘드셨던 분들 오늘 상담이 마음을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라디오 와이파이 인사드릴 시간이네요.